야단법석 세 번째 시즌 첫 번째 마당 우바의 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신호승입니다. 고부 갈등으로 인해서 한 가정이 이혼 위기에 처했습니다. 고부 갈등. 이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갈등 때문에 이혼까지 가려는 걸까요? 이 시대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우리는 야단법석 세 번째 시즌 첫째 마당의 문을 바로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연극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무대에서 무엇인가 벌어질까 기대하고 오셨다면 지금 바로 생각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무대에서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 연극은 집단 토론 상황극입니다. 앞으로 1시간 동안 오직 관객 여러분의 연기만으로 이 무대를 채워갈 겁니다. 긴장되신다고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연극은 이미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자유롭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리를 만들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소리를 지르셔도 좋고 한숨을 쉬셔도 좋습니다. 눈물을 흘리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끼리 싸우셔도 돼요. 하지만 옆 사람을 때리지는 마세요. 언제든 손을 드시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대의 마이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분 소개합니다. 야단석의 최영환 씨, 법석석의 송경환 씨. 오늘 들어가는 사건의 당사자 되시는 두 분 함께 하셨습니다. 시어머니 되시는 강말자 보살님, 며느리 되시는 엄종희 보살님이십니다. 두 분 다 열심히 신행생활하는 불자들이라서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시어머니 강말자 보살님, 힘든 자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 사회자님. 예. 물 한 잔 마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네. 항상 이게 무슨 일인지 제가 지금 너무 창피해서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정말 힘이 드네요. 어머니, 힘든 자리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걸 내가 왜 시켰는지 정말 후회가 됩니다. 네? 반대하셨다고요? 애초에 저의 집안에서 우리 집 애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사는 것도 그렇고 비교가 됐었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집 양반이 우리 애 어릴 때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그 애를 나 혼자서, 그러니까 생각 좀 해보세요. 우리 집 뭘로 보고 그래요, 헤어지라고 그러세요. 헤어지라고 그러세요. 네, 어머니 좀 진정하시고요. 네, 잠깐만요. 며느님 나오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대를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네, 어머니 말씀처럼 반대하신 건 사실이고요. 그래도 제가 남편을 사랑했으니까 부모님을 설득시켜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심하게 반대하신 건 아니셨어요. 딸 가진 부모님이라면 당연히. 심하게 반대한 게 아니면 뭐가 심하게 반대한 거냐? 아이고 참 내 좌우지간에.
쟤처럼요 꼬박꼬박 말대꾸에 하고 싶은 말 다 아니 어떻게 넌 속에 있는 말을 다 하고 사냐. 그래요, 어떻게 어머니. 어차피 있는 이렇게 말을 다 됐으니까 하고 저도 살아.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할게요. 그래 기왕지사 이렇게 된 거 하고 싶은 말 다 하자 그래. 예, 알겠습니다. 네, 두 분 잠깐 진정하시고요. 어머니, 제가 듣기에는 좀 많이 다치셨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좀 어떠세요? 예, 그건 또 어떻게 하셨어요? 예, 많이 나아졌어요. 다행입니다. 며느님하고 싸우다가 그랬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며느님하고 몸싸움까지 하신 거예요? 이게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대체 정말 아이고. 병원까지 다녀오시고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며느님, 부모님과 신랑이가 좀 있으셨는데 이런 일 좀 자주 있으신가요? 아니고요. 제가 어떻게 어머니랑 몸싸움을 하겠습니까?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처음? 이게 어떻게 해서 처음이냐? 네가 날 밀어가지고 내가 넘어져가지고 그래갖고 병원 간 거 아니냐? 어머니, 제가 언제 밀었어요? 그게 미디하면 그건 뭐냐? 어머니가 자꾸 제 물건에 손대시니까 제가 그만하시라고 그 속옷 뺏은 거밖에 더 있어요? 그러다 어머니 혼자 쓰러지신 거 아니에요? 나 혼자 쓰러져? 너 내가 내 아들 속옷 만지는 거 너 그렇게 못마땅히 했었지. 그래서 네가 날 밀어버린 거 아니야? 제가 언제 밀었어요, 어머니? 그럼 미디하면 뭐냐? 왜 자꾸 그게? 밀었다 그러세요? 예, 이게 예, 아닌데. 잠깐만. 며느님, 이런 의견 충돌이 자주 있으신 것 같아요. 평상시에도 계속 이러십니까? 살면서 좀 사소한 문제들은 있었어요. 제가 직장을 다니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집안일을 좀 도와주시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제 남편 속옷을 매번 손빨래를 하시고 뭐 옷장에 개서 넣어주시는 일까지 다 하세요. 제가 좀 그만하시라고 너무 싫다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도 잠깐만, 어머님. 며느님이 싫다 그러면 그렇게 속옷 정리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참 그놈 속옷 참 이게 속옷 갖고 그래 몇 년째 이럴지 모르겠어요. 그 속옷 그거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 속옷도 내 맘대로 못 만져요. 그 법으로 금지됐어요. 아니요. 그거 법으로 금지는 안 돼 있죠. 법으로 금지.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님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유 그럼요. 제가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면 집안 살림도 하게 되고 애들 속옷도 내가 정리하고 그러는데 늘 속옷 가지고 지내요. 몇 년째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 뭐 잘못된 거 안 잘못된 거 그런 거 없고요. 잠깐 며느님. 아니, 어머님이 도와주시려고 그러는 건데 싸울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일을 하니까 어머님이 저 때문에 집안일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시고 도와주시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개인적인 사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집에 오면 사적인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빨래를 하셨으면 그냥 빨래만 해서 개주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며느님은 사적인 공간 보장받고 싶다, 뭐 이런 건가요? 네, 그거를 굳이 농을 열어서 제 물건들을 다 만지시고 거기다 그걸 넣으시고 또 게다가 부적까지 막 방 여기저기 부적을 너무 아니, 많이 놔두세요. 부적 무슨 얘기죠? 저희가 결혼한 지 이제 1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 아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부적을 쓰면 애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데 저는 정말 그게 미신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라고 애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비과학적으로 한다고 해서 애가 생길 거면 대체 그러니까 어머님의 부적하는 건 좋은데 아무튼 좀 지나치시다. 이런 네, 횟수가 많으세요? 네, 횟수도 너무 많으시고요. 네. 그냥 절에서 스님들이 주시는 거 감사하게 받아오시면 그건 모르겠는데 다른 데 가서도 그걸 받아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데 뭐 떴다방도 다니세요? 뭐 자세하게 뭐 떴다방을 가시는지까지는 모르겠고요.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하시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인 것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아, 너무 지나치시다. 네. 어머니, 며느리가 싫어하는 말이죠. 그걸 굳이 해야 되겠습니까? 손주 보고 싶으신 거예요? 당연하죠. 아이고, 제가 뭐 좋아하는 게 뭐 있을까? 저의 나이가 지금 38이에요. 네?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리고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성이에요, 정성. 이게 어떻게 미신이에요? 예? 내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절에 가서 108배, 3000배 이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그 귀한 걸 얻어다가 구해다 주면 그게 아니 그걸 고마워하는 건 아니고 그걸 갖다가 미신이라고 배운 사람이 그게 어떻게 미신이에요? 예? 그게 정성이지 미신이에요? 네, 부적이라는 아이고, 게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내 정성이다 이거죠. 정성. 그럼요. 그래서 그 부적해갖고 뭐 효과 본 분도 있어요? 예, 있어요. 그래요. 내 친구가 제 손주를 봤어요. 저랑 같이 다니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네. 그걸 스님이 하라고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아니 가끔 스님께 부탁도 드리고 제가 또 영험한 데가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또 제가 따로 부탁도 드리고.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이제 백석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네. 저쪽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네. 제가 좋은 마음으로 이 자리를 왔는데요. 오늘은 좀 굉장히 답답하고 화가 나거든요. 예. 저기 잠깐만요. 네.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신가요? 네. 저 사랑동에서 온 김윤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며느님은 며느님 입장대로, 그리고 시어머님은 시어머니 입장대로 두 분 입장 차이는 어떤 건지는 알겠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 어머님하고 몸싸움을 해서 어머님이 다치신다거나 그런 건 저도 젊은 사람으로서 아직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렇고 또 연세 드신 어머니가 도와주신다는데 감사할 일 아닌가요? 그리고 또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부적까지 그렇게 장만을 하셔서 손주를 원하시겠냐고요. 저는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네. 네, 참 답답하네요, 저도. 예. 답답하세요? 예,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어쨌든, 저희가 볼 때는 며느리 쪽에 사생활이 지금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권을 분리시켜서 조금은 집 안에서도. 그러니까 며느님이 이 사적인 공간이 좀 보호돼야 된다. 그렇죠. 그 말씀이시죠? 잠깐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얘기하신 거하고 지금 얘기한 거는 좀 정반대 입장이신 것 같아요. 금방 말씀하셨던 보사님 마이크 좀. 네, 마이크 좀. 네. 어차피 네. 시어머님도 네. 가족이에요. 아하. 그리고 저도 어머니가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남처럼 사적인 공간 이렇게 우리가 나누기 시작하면 이건 끝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어차피 공용 공간이니까 그렇죠. 예. 같이 써 이해하는 마음에서 이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해야지 공간을 나누면 그러면은 평생 어머니 안 보고 사실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자, 오해하는 분 계신데, 중요한 거는 그래요. 아들은 아들이고, 딸은 딸로 여기지 않나 이거죠. 어차피, 어머니도 다 며느리 거쳐서 오신 거잖아요. 아시잖아요. 며느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남의 집에 들어가서. 지금 최어머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 한쪽의 일방적인 이해라든가 이런 걸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제 혼자서 문제가 있다 보면 혼자서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럴 일은 전혀 없어요. 양쪽의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차근차근 얘기를 들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얘기를 나누는 게 순서가 아닐까 싶네요. 무조건 그렇게 한쪽 편만 부모님들한테 사셨으니까 이해해달라, 이거는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렇죠. 손뼉도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는 거지만 한쪽에서 앵앵거린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이렇게 제가 이제 객석에 불이 들어와서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맨 앞에 계신 분 제 눈에 싹 들어왔는데 혹시 두 분 나란히 앉아 계신 거 보니까 부부세요?
아, 그거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혹시 그 댁에서는 이런 일이 이 고부 갈등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겪으시나요? 어떠세요? 마이크. 네. 아니 뭐 저는 결혼을 안 해가지고 안 하셨구나. 시어머니가 네.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앞으로 이제 예. 결혼을 하시고 예. 그래서 이제 장차 사시는데 시어머님이랑 같이 살아야 된다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이제 지혜로운 해결책이라든가 뭐 부부간의 갈등을 피할 수 있는 저는 같이 있으면 결혼 안 할 거예요. 여기는 같이 살면 아예 결혼 안 하겠다. 예. 아니 제가 그만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만큼 그런 큰 그릇이 아니라 저는 저기 계신 분을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예. 이렇게 오랫동안 모시고 살았다는 것 때문에. 예, 뭐 누가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찌됐거나 신혼 10년을 물론 외아들이시기도 하시지만 저는 결혼하면은 그러니까 부모님이 연세가 드셔서 몸을 이제 움직이실 수 없거나 뭐 아픈 상태가 되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서로 능력이 될 때는 각자 각자 살자. 네, 각자 살아야 아니 죄송한데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제가 여쭙질 않았는데. 네, 저는 녹번동에서 온 정란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아유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저쪽 두 번째로 드렸는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저 어차피 결혼하신 세대가 자녀분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잠깐만요. 두 분 중에 세대가 한 많이 분만 바뀌고 얘기하세요. 네. 그리고 며느리가 또 시어머니 되듯이 지금 시어머니들 별로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예 그렇잖아요. 바뀌고 있어요. 그냥 지금 시어머니들이 어떻게 자기가 가정을 꾸려왔고 그래서 다시 시어머니 그 과정을 안다면은 처음 며느리가 왔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를 기준을 세워서 예? 중심을 잡아주는 게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중심을 어떻게 잡냐 이 얘기 지금 우리 하자는 거잖아요. 중심을 어떻게 잡냐. 아직 결혼을 안 하셔서 그렇고 우리 혹시 결혼한 자녀를 둔 우리 어머님들 혹시 말씀하실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생겼다. 내가 만약에 능력이 되는데 그러면 좀 내가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지거나 이때까지는 좀 독립해서 살겠다 이러신 분들 계세요? 우리 어머님들 중에 그러신 분 없고 예, 또 뭐 편하게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한치의 양보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런 거예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쟤랑 같이 사는 한 난 마디랑 같이 못 살겠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 굉장히 진퇴양난의 상황이죠. 자, 이럴 때 이런 상황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나요? 아니면 뭐 이 얘기를 보니까 내가 이런 게 떠오른다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저기 싱긋이 웃고 계시는 분이 있어서 이쪽에 마이크 하나. 아까부터 저한테 계속 눈을 이렇게 마주쳐 주셔가지고 어떤 의견? 어디서 오신 누구신가요? 좀 보고 가려면 네, 저는 고양시에서 온 신순애고요.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그럼요. 예. 다 솔직하게 얘기해요. 저는 올해 9년차 되는 9년차. 며느리 입장이고요. 처음에는 이제 저런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나름 이제 화목한 가정이다 보니까 그 이유를 제가 계속 보는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따로 살고 있더라고요. 네, 시골에 계시고 명절에 딱 2번 내려가거든요. 제사 때도 머니까 이제 내려오지 말라면서 안 가고 이렇게 따로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갈등이 좀 적지 않았나 나는 이제 다행히 환경이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그런 갈등이 없지가 또 않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네, 생각해보고 또 이제 계속 좀 보다 보니까 처음에 저도 같은 경상도 이제 시댁도 저도 경상도인데 경상도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시집을 갔는데 그 시댁에 더 경상도적인 그런 더 가부장적이고 그런
그런 문화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좀 마음이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처음에 결혼 1, 2년 때는 명절 때가 막 숨도 못 쉬겠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서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어른이니까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머님, 아버님도 처음에 저한테 몇 번 이제 좀 부정을 하시다가 에휴, 그래 뭐 우리 아들들도 뭐 똑같은데 요즘 애들 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생각들로 인해 서로 이제 조금 약간의 좀 이해나 배려로 인해서 좀 예, 고비를 넘기고 예, 지금은 뭐 아무 문제 없이 예, 잘 지내고 있어서 제가 저 이제 두 분을 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안타까운데 좀 상대방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예, 좀 부탁을 말씀드려요. 그래도 우리 보살님 같으신 경우는 그 어머님, 시부모님 되시는 분들하고 서로 좀 소통이 좀 잘 되신 편이네요. 그렇죠? 소통이 말이 많다고 되는 건 아니었어요. 네. 그냥 이심전심 되더라니까요. 예. 서로 불편한 거 알아서 미리 좀 예, 신경 알아서 써주고 이런 예, 거. 좀 챙기고 조심하고 그래서 아. 어른들도 저희한테 젊은 사람들한테 네. 그 실제 저희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불편함 없이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이게 저희처럼 그런 좀 한 발 좀 뒤로 물러서서 좀 상대방이 어떤 마음일까 어떤 생각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어떨까 그런 뭐 생각을 감사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결혼 초반부터 결혼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계속 마음의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게 해결 방법이 쉽지는 않다는 거죠. 네. 어디서부터 처음부터 뭐가 때문에 이제 삐걱거리기 시작했느냐 그 핵심을 가지고 다시 풀어가는 게 기본적이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그 네. 핵심이 뭔지를 제가 좀 뭐 말씀드리면 빨래나 이 부적의 큰 문제가 아니라 그 전부터 잔잔한 것들부터 지금 문제가 그러니까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잔잔한 거를 갖고 좀 제가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지금 시어머니가 그 남편, 그러니까 아들과 며느리의 속옷을 개가지고 개서 그 아들 며느리 방에 넣어준 거잖아요. 싫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를 계속 얘기를 예. 여기 마이크 좀 갖다 드리세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 싫은데 어머님은 그거 내가 왜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그거 하고 그러냐? 예. 어디서 오신 누구신? 동천동에서 온 포교사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네. 그 거부 갈등에 대해서 지금 듣다 보니까 네. 저는 지금 60대 중반 정도거든요. 그랬어요. 네. 근데 좀 한숨이 나오네요. 왜냐하면은 아들의 속옷을 엄마가 만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며느리가 직장 생활을 하니까 빨아서 같이 넣어줄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거 아무 내 아들로 생각하지 무슨 남자라고 생각 이런 마음 없이 아, 그럼요. 그게 어머님 세대들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거를 갖다가 며느리가 너무 좀 답답하네요. 답답하죠. 왜냐하면은 답답하네요. 어머니 세대를 조금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어떤 거를 좀 이해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어렸을 때 보고 자랐다 그랬거든요. 가까운 사이에. 그러면 그 어머니 성격을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볼 때는 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좀 무시한 기분이 들어요. 아. 네. 왜냐면 그리고 저 상태가 되면요 어머니 방을 얻어서 내보내야 돼요. 생활을 못 해요. 어머니 저기 네, 얘기해보세요. 환경이라는 게 다 크면서 다 틀려요. 어느 집은 국을 같이 떠먹는 가정도 있고 어느 집은 따로따로 해서 처음부터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은 그거는 각자의 몫이기 때문에 그건 좀 아니라고 봐요. 그 결론은 딱 났어요. 어떻게? 아들 며느리가 어머니 생활비를 대두고 방을 어디서 얻느냐 어디서 내보내는 네, 거예요. 알았어. 잠깐만요. 그럼 그래요. 제가 어머니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어머니, 지금 여기 객석에서 어머니가 생활비를 받으시고 그쪽 그 밖에 나가서 혼자 사시는 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 듣고 제가 너무 고마워갖고 눈물이 막. 아니 근데. 고마움은 없어요. 내가 열불 나니까.
아유 그리고 다 살아요. 또 이제 방아도 달라서 나가야지. 아 근데 우리 저기 네, 어머니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네, 혼자서 사시기에는 잠깐만 어머니 얘기 좀 들어보게. 어떠세요? 고마운 거 고마운 거고 지금 우리 보살님께서 방 얻어서 그냥 나가서 살아 속편하게 그러실 마음 있으세요? 뭐 나가라면 나가야죠. 근데 제가 지금 일은 하는데 뭐 제가 살려면 얼마나 살겠어요. 그냥 같이 좀 이렇게 있으면 좋겠는데 손주도 보고 그렇죠. 그렇게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애도 손주도 못 보고 그러는데 네. 그럼요. 아드님께서도 그 혼자 계신 어머님을 따로 이제 분가시킨다는 거는 그건 굉장히 아들로서도 불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우리 보살님 말씀 다 하셨죠? 이따 또 굉장히 괴롭다고요. 그렇죠. 아들 이따 아들 얘기 들을 거예요. 네, 저 뒤에서 우리 손드신 아까 손드신 거사님께서 60대 중반입니다. 이름은 김완. 네. 앞에 그 60대 중반이라는 여자분이 이야기하시기를 네. 그래 되면 방을 얻어서 내보내야 된다. 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아, 대사에 그런 식으로 처리할 것 같으면 뭐 어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강제 헤어져버리면 끝나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인내하고 용서하고 참고 하는 맛 다른 어디 갔습니까? 맞습니다. 서로 인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해서 풀어나가야지. 그걸 방어드가 내보낼 것 같으면 뭐 이 세상에 팔 아프면 팔짱 아프면 되고 네, 거사님 말씀 배 아프면 배 오래 내보면 되고 그건 문제 그런 식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예. 네. 오늘 저희가 두 분의 그런 자기를 좀 갈등이- 많이 하려고 모인 거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부적이냐 속옷을 넣어줬느냐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두 분의 갈등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부적을 안 써붙이고 속옷을 안 끼워줘도 또 새로운 갈등은 어차피 일어납니다. 그것이 갈등의 원인이었다면 그러면 이 문제는 갈등이라는 게 원래 믿고 아끼고 서로 사랑해야 될 사이에 미워하는 것이 갈등이지. 애초에 원수지는 뭐 애초에 원수고 때리셨고 내가 이겨야 될 사람인데 갈등이 아니죠 그거는. 그렇죠. 갈등이라는 자체가 내가 감싸 안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아끼고 사랑해야 될 사람한테 일어나는 게 갈등인데. 네. 부정이 있어야 갈등도 생기고 문제도 생긴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두 분이 속옷이냐 부적이냐 이거는 하나의 지역적인 문제지 그 문제 해결됐다고 두 분의 갈등이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제 문제는 그런 갈등들이 생길 때 얼마큼 이제 지혜를 그러면 이제 필요하고 어떻게 해서 치료를 해야 되느냐. 네네. 치료 방법인데 중간에 어떤 남자 시어머니의 아들 여자의 남편 남자는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시어머니의 아들이냐 젊은 여자의 남편이냐 이게 두 사람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이 남편이 이때는 저도 제 아내가 그 어머니를 20년 이상 모셨습니다만은 저도 외동아들입니다. 네. 남편이 중심을 똑바로 잡았어. 네? 어떻게? 남편이 자기 중심을 중심을 똑바로 잡았어. 네. 아내에게는 남편으로서 이해가 설득 또 내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용서를 구하고 어머니한테 아들로서의 또 용서 이해가 설득 이 남편이 중심을 잡아서 해결해 들어가야지 자기 손 해결책은 남편이고 두 번째 하는 그러면요 짧게 좀 해주세요. 네. 두 사람이 서로 내려놓아야 됩니다. 네? 서로가 자기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놔라. 서로가 자기를 더 낮춰야 되는데 맞춰라. 누가 먼저 더 낮춰야 될 것인가? 역시 며느리가 더 낮춰야 됩니다. 며느리가 더 젊기 때문에 마음으로 두고 보자. 언젠가는 시어머니가 내보다 먼저 죽을 것이다. 이게 극단적인 용어입니다만 며느리가 먼저. 그러니까 제1은 남편이 중심을 똑바로 잡을 때 해결이 되고 제2번은 두 사람이 서로를 내려놔야 되는데 두 사람 중에 구태여 누가 먼저 내려놓아야 되냐? 며느리가 먼저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지 속옷을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 이거는 알겠습니다. 네, 거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드님이 오셨어요. 아드님 어디 계시죠? 아까 중심, 저쪽에 계시네요. 마이크 좀. 중심을 아들이 잘 잡아야 된다 이랬는데 아드님 얘기도 좀 들어봤습니다. 우리 아드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시겠어요. 이렇게 힘든 자리에 예.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 생활하면서 만났거든요. 근데 저희 집하고는 좀 환경이 많이 다릅니다. 저희 집은 아버님께서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저희 어머니가 행상을 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어요. 지금도 이렇게 어머니 속 보면 제가 가슴이 좀 아픈 게 거의 지문이 남아있진 않으십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가정이 그렇게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저희 처가집은 좀 유복한 환경이고 많이들 배우셨고 반대도 하셨고 상견례 때도 아무래도 저희 어머니가 마음의 상처를 조금 받으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쪽 어르신들이 조금 고압적인 분위기로 저희를 상대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이렇게 설득을 하고 해서 잘 살면 되겠거니 했는데 그때부터 좀 많이 꾸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아주 옛날 얘기인데 그게 아직까지 영향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저기 그 거사님께서 중심을 좀 잡으라고 했잖아요. 그동안 중심을 좀 잡으셨어요? 양쪽 그 사이에서? 저도 여러 방법을 많이 시도를 해봤습니다. 예. 네.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설득도 해보고 어머님한테도 양해를 구하고 제 처한테도 그렇게 해봤지만 이게 한 번 꼬인 감정이라는 게 이게 쉽게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제 처가 좀 몸이 허약한 편인데 한 번은 어머니가 이제 신경을 쓰셔서 사고를 모아놓으셨는데 제 처가 그걸 실수로 잘못해서 버린 거예요. 아. 근데 그런 일들이 하나씩 꼬여가니까 아까도 뭐 부적 얘기 같은 게 나왔는데 솔직히 저희가 병원도 여러 번 다녀봤고요. 아내는 괜찮습니다. 근데 아내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저로서 굉장히 미안하기도 하고. 아, 본인한테 문제가 있었죠? 가서 검사해보셨어요? 네. 아. 저도 정말 집에를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말을 정말 고민이 많이 되고. 그렇죠. 집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죠, 그냥. 네, 그렇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좀 이따 또 기회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좀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며느님, 저기 좀 전에 남편분께서 사골국물 버리셨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겁니까? 그게 사골국물인지 알고 버리신 거예요? 그걸 버리려고 버린 건 아니고요. 먹는 건데 제가 왜 버리겠습니까? 그렇죠. 네. 일단 저는 고기 국물 못 먹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못 먹는데도 매번 그거를 끓여 놓으세요. 근데 뭐 제가 안 먹으면 남편이 먹고 어머니가 드시면 되니까.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제가 직장에 다녀왔는데 가스레인지 위에 그대로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뚜껑을 열고 이렇게 접었는데 뭐가 정상적인 느낌은 아니어서 그래서 제가 그걸 버린 거죠. 그게 괜찮은 건데 제가 그랬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머님이 또 휴지통까지 다 뒤지셔서 일일이 그런 거를 매번 다 얘기를 계속 하시니까 뭐 그런 사소한 문제들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계속 뭐 얘기도 들어보고 이제 어머니나 제 남편이 입장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속이 답답하고 억울해서요. 네, 말씀하세요. 자꾸 결혼 반대하는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진짜 사회자님 말씀대로 벌써 10년이 지난 일이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쨌든 결혼을 했잖아요. 잘 살아보겠다고 결혼을 한 거고 부모님들도 그래라라고 허락을 하신 거고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엔 생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속옷 때문에 그걸 10년 동안 계속 빨아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이러진 않겠죠. 정말 신혼 때부터 저 남편이랑 한 번도 단둘이 여행 가본 적 없고요. 영화를 한 번 가보러 극장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남편 출근하는 거, 퇴근하는 거 다 어머님이 마중하시고요. 제가 어머님이 다 마중하신다고요? 제가 왜 이 집에 도대체 뭘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남편은 계속 참으라고 하고 그래서 저도 계속 노력을 했던 건데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게 단순히 그냥 제가 뭐 속옷 때문에 뭐 어머니가 싫어서 제가 사고를 버리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입장에서도 좀 굉장히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런 게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고를 알고 버리지는 않겠죠. 사람이 설마. 아까 질문을 던진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자, 어머니가 그 옷 깨는 거 이거 괜찮냐 이런 질문을 제가 아까 던졌던 것 같고 지금은 제가 두 번째를 한번 좀 던져보고 싶은데요. 부정인데요. 지금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내가 애를 보고 싶으니까 지극정성으로 부적을 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건 너무 심하지 않냐. 지금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입장이 남편이 지금 속된 말로 씨가 없어가지고 애를 못 낳는 것 같아. 그럼 그 부적한다고 될 거냐. 어머님은 정성을 안 다하더라고요. 이 사이에서 좀 굉장히 좀 그것 때문에도 서로 속이 많이 상하는 것 같아요. 이 부적, 여러분들도 부적 하시나요? 안 해요? 안 해요? 여기는 보통 불자님하고 다른 불자님들이 와 계시는 건가? 제가 알기로는 이 부적을 가지고서 이게 집안에서 이 절집 안에서도 이게 갈등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적에 대해서 이렇게 부적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 좀 얘기 좀 들어봤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부적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떴다방 뭐 이런 것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혹시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물론 우리 이 조계종단에서는 그 문제를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종단에서 관리하는 것과 이외에 또 다른 그런 우리 불자로서 우바이로서 살아나가는데 그런 혹시 이슈가 있는지 그거 좀 듣고 싶어요. 그 부적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안 해야죠. 네? 안 해야죠.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신다고 생각 안 해야 돼? 네, 저쪽이요. 네. 아니, 저쪽에 손을 드셔가지고 네, 이따가 또 발언기 드리겠습니다. 네. 손 안 해야 된다고? 안 해야 된다고? 네, 네 말씀하세요. 네. 안 해야 됩니까? 왜 안 해야 됩니까? 은필심이 불자인데 네. 정말 불자로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그게 내 뜻대로는 마음대로는 안 되는 거고 예. 외국색이 불자가 부색이 기댄다는 거는 그건 불교에서 떨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그 두 분 고부 간의 갈등에서도 부정 문제가 나왔는데 예. 어머님이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가 사오면 사오든지 말든지 며느리가 상관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이 그 돈 가지고 사오신 거 없으면 용돈을 직전히 조사하세요. 이런저런 이유로 못 사오게. 그렇게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지. 돈 달라고, 부적 사오게 돈 달라고 한다고 꼬박꼬박 주는 거 자체가 또 현명치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이해와 용서와 서로가 내어놓으라 하는 이유도 당신 돈으로 당신 머리가 사오면 사오든지 말든지죠. 그렇다면 우리가 열심히 일한 돈 가지고 부적이나 사오는데 돈 쓴다 그러면 이 용돈 주는 해결을 보다 더 현명하게 해서 이런 이유로 이번 달에 이것밖에 못 드린다든지 그 액수를 줄인다든지 이렇게 무언가를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야 되고 부적에 대해서는 일단 부적을 가까이 한다는 건 일단 불자로서는 저는 환영하지 않습니다. 네, 불자로서 그 부적을 통해서 구복적인 그 행위를 하는 것은 불자의 삶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던데 다들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세요? 아니 근데 네. 거사님 말씀 굉장히 합리적이시고요. 요즘 뭐 젊은 분들 못지않게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신 사고를 가지고 계신데 아마 우리 지금 어머님 같은 세대들에서는 그런 부적이라든가 뭐 절에 나가서 똑같이 뭐 절하고 뭐 부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일종의 다 똑같은 맥락에서 바라보는 어떤 기복신앙적인 측면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냥 정성으로 봐줄 수도 있고 특히나 우리 어머님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일하셔서 번 돈 조금씩 모으셔가지고 그렇게 부족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걸 과연 진짜 그 돈을 들여서 왜 이렇게 합리적이지 못하게 부족 같은 거를 이용해서 그런 걸 바라냐, 이세를 바라냐,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거는 조금은 좀 우리 어머님 세대들에서는 약간 다른 생각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머님의 입장이 자기 마음을 좀 이렇게 담는 거다 이런 취지로 말씀. 아, 그렇죠. 부족이라든가 기도는 똑같이. 근데 제가 나의 볼 때는 꼭 그게 맞다 안 맞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개인은 그거로 인해서 자기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풀 수 있고, 그리고 많이는 안 되겠죠. 안 되겠지만 정신적인 문제가 많아요. 사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가 있고, 그 하나의 스트레스를 푼다면은, 그리고 뭐 비싼 거 이런 건 아니지만은 마음적으로 내가 편안해진다면은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맞아요. 제가 알기로 그럼 생각이 나름이고, 네. 그게 옳다 그르다를 네. 생각한다는 거는 네. 아주 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에도 여기 자선과 세신 결사본부 본부장님이신 도보스님 하시는 인드라만 생명 공동체라는 건데요. 거기도 보면은 부적 걸어놓고 있거든요. 거기 가보면 이렇게. 그게 부적이지 뭐예요, 그게, 그죠? 네. 그런 거는 그러면은 그런 것도 안 되는 건가요? 여기 인드라만 생명 공동체에서 오신 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여기 마이크 좀 갖다 써보세요. 그건 부적 아니에요? 그건 생명평화 얘기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예, 인사 좀 하시고. 제 이야기입니다. 앉으세요. 네, 앉으세요. 여기도 잘 봤는데요. 네.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적이 진짜 가정의 화합과 아까 말했던 서로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끼리 그런 어떤 사랑에서 근무하고 화합으로 근무하는 그런 목적이라면 부적이 아니라 어떤 것도 남을 해치는 일만 아니라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얘기가 본질도 부적을 했느냐 마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아마도 서로 그 전제가 좀 달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부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형식인데 그 형식 뒤에 그걸 담으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이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근데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칼도 위험할 수도 있고, 잘 쓰면 요리를 할 수 있는, 먹을 수밖에 없는, 써야 되는 도구일 수밖에 없는 그런 스타일로 생각하시면 돼요. 굳이 그걸 따져서 나쁘다, 이거는 아니다, 이건 구시대니까 현대 사람들은 이건 아니다, 믿습니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인간이 살아오면서 거쳐왔던 선조들의 어떤 지혜로움이나 어떤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 마음을 좀 봐달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 뒤에서 손을 바짝 드셨어요. 뭐 할 얘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왼쪽 뒤에. 네, 저는 불교여성의 발언에서라고 한주영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 야단법석에서 우바이를 주제로 한 거에 대해서 일단 좀 반갑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주제가 그 왜 고부 갈등으로 시작됐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좀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바이가 일단 이게 그 자전거 세신 결사 추진 본부에서 하는 거면 교단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 신행의 현장에서 우바이들이 겪는 어려움과 갈등들, 이를테면 그 도반들과의 관계, 또 신행생활에서의 갈등, 또 스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 속에서 우바이들이 느끼는 어려움과 갈등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주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주제가 잡혔다면, 제가 이 상황에서 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두 분 다 불자시니까 이것을 자기의 신행생활과 연관해서 어떻게 풀려고 노력하셨는지, 이를테면 수행이나 기도를 통해서 이거 자기를 성찰하고 이걸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하셨는지, 그리고 본인이 나가고 있는 그 사찰이나 어떤 신행 단체가 있다면 거기에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런 노력들을 하셨을 때 그 공동체 안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풀려졌는지, 만일에 시어머니께서 이런 문제들을 고민했을 때 그걸 부적으로 풀
바꾸려고 만약 스님께서 조언을 하셨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질문을 오케이. 드리고 네,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우바이, 오늘이 이제 우바이고, 다음이 우바세, 비구리, 비구, 그다음에 미래세대 이렇게 해서 총 5번의 야단 법석을 할 예정인데요. 오늘 첫 번째 우바이 회의를 같이 하면서 뭘로 주제를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 많이 했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한 문제들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같이 했었는데 이 주제를 잡은 거는 그냥 저희가 좀 더 대중적으로 좀 얘기 나눌 수 있는 게 뭘까? 이걸 고민 차원에서 얘기했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주제들, 사찰 내에서 우바이들의 삶과 관련된 얘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질문은 두 분한테 던졌을 때 핵심은 제가 보기엔 이거 같아요. 이 문제를 불자로서의 어떤 자세로 풀려고 하는 노력을 했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찰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해봤느냐. 이 고민을 얘기했을 때 스님이 정말 그 부적 하라고 했냐 이런 거 한번 해봤는데 아까 어머님 얘기 들었으니까 며느님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며느님은 또 사찰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 신행단체 공동체 안에서 이 문제를 불교식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법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하신 게 있나요? 참 저도 이런 일을 겪으면서 당연히 제가 다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도 드리고 좀 마음도 내려놓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상담도 받아보고 뭐 제가 정말 모든 100% 다를 했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나름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근데 항상 집으로 돌아오고 나면 그 생각처럼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마음으로 머리로 그래야지 이런 생각은 들지만 또 막상 집에 와서 또 같은 스트레스를 또 만나게 되면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어떤 노력은 하셨는데 집으로 들어오면 뭐가 잘 안 되더라 이거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어머님은 며느님과의 갈등을 풀기 위해서 그 같은 우바이들하고 얘기를 나눈다거나 스님하고 얘기를 한다거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하셨는지요? 저는 크게 생각해서 좀 기부도 하고요. 기부? 예, 기부도 좀 하고 글쎄요, 이게 어떻게 이 개인적인 거리라는 게 제가 기도를 몇 번이나 가고 제가 전라도 저기 변산반도 쪽에 화엄사를 자주 가는데 거기서 기도를 드리는 게 마음이 편해요. 글쎄 제가 부처님께 마음도 빌고 또 이렇게 하는데 정작 우리 저애랑의 문제를 좀 크게만 생각하고 저애랑의 문제를 사소하게 부딪히니 이거를 그냥 네, 그렇죠. 어머님이 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어머님 어머님 말씀 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는 우선 뭐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머릿속으로는 가서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스님들 뭐 무바이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 만나면서 이렇게 좀 의논도 하고 이러면 좀 더 잘 될 것 같아요. 이건 머릿속의 생각이고 우리 어머님은 직접 그 문제의 핵심에 계신 분들이라 이런 분들은 사실 기도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현실 세계란 말이죠. 현실 세계에서 머리가 제어하는 거하고 가슴이 제어하는 거하고는 분명하게 좀